사실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컨퍼런스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그런 내용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제약 바이오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그 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 고양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기업 없는 것이 워낙 여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고양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역량이나 저력은 아주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좀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시면 면적도 그렇고 인구, 재정 규모,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지막에 사업체 종사자가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실제로 우리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종사 숫자와 기업 숫자를 딱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한 기업당 한 3명 정도 수준의 아주 영세 소규모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은 아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면적 규모로는 상당히 큰 한 800여만 평으로 조만간에 내년 정도에 최종 지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양시가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가 한 100만이 넘는 아주 대도시입니다. 지금 108만으로 되어 있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교육, 문화, 의료, 체육 시설에 대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장항 탄년 창릉지구에 우리 대규모 이렇게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규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2030년, 35년 정도에 되면 인구가 126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어떤 갖고 있는 기본 여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2022년에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무려 53%에 달할 정도로 아마 전 세계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높은 교육 속의 학력 수준이 제일 높은 수준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양시의 그 바로 인근대에 있는 지역이 바로 다 아시는 서울이고 인천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경기도 지역의 북부 지역에서는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연계 가능 인구수가 무려 2,600만에 해당할 정도로 주변 지역에 또 대학만 하더라도 113개 대학이고 108만이 실제로 재학 중에 있는 국내 R&D 센터의 한 70%가 바로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고양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잠재력,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 이런 것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근간으로 보는 우리 그 직업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교통 인프라입니다. 수도권 서북부의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땅길이라면 땅길, 하늘길이라면 하늘길, 그 바닷길이라고 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제공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정도로 아마 주변에 있는 서울 지역에 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의선이나 일산선, 그리고 GTX A 노선, 그리고 서해선 이런 철도망과 수도권 제1순환도로, 그리고 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자유로와 제2자유로 도로망들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지하 고속도로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과 김포공항의 하늘길, 인천항의 바닷길 이런 것들이 국제 물류 교류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시입니다. 우리의 강점이 이렇게 강점이 있는 것과 함께 모든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활 여건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수공원이 있는데, 이 호수공원은 면적으로는 한 30만 평 정도 규모의 호수 10만 평 정도 차지하고 있고, 주변에 우거진 그 나무 숲풀들은 아마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이 지역에서 조만간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바로 옆에 꽃박람회가 이루어집니다. 꽃박람회는 국제 꽃박람회에 걸맞게 아주 희귀종의 꽃을 전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꽃밭들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에 갖고 있는 여건 자체로 보면 우리 고양시가 삶의 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게다가 뭐 도심 속에 국립공원도 우리 그 북한산이 바로 있고, 한강도 바로 고양시의 강이라 할 정도로 여건도 좋습니다. 물론 그거에 걸맞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의 시설이 어떻게 구비되어 있느냐. 종합병원이 6개가 지금 여기에 입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각종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라페스타라든가 웨스턴돔, 원마운트, 스타필드, 이렇게 MBC 그 드림센터나 아니면 SBS 제작센터, EBS, JTBC, MBN 이런 방송 영상 산업 자체의 기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우리 CJ 라이브 시티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아레나 시설은 2만 명이 그 직접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기도 하고, 야외에서도 한 4만 명이 공연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런 정주 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마 다른 도시에서도 느낄 수 없는 최적의 정주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여건과 기회를 조금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는 속에 추진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면,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우리 산업에 우리 그 글로벌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이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 여건을 조금 강화를 시켜서 세계가 조금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선도할 신성장 산업의 메카, 세계적인 창의 인재와 창업도시 모델 이렇게 도약할 계획인데, 그 분야가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컬처, 마이스, 반도체 이 분야가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입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가 대규모 혁신개발 사업이 또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그동안 계속 하고 있던 아마 킨텍스 제3전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 세계에서도 아마 수준이 규모로 보면 한 25위까지도 수준이 될 정도로 아주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한 25위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다음에 CJ 라이브 시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시티 갖고 있는 그 여건 자체가 아레나 자체로 보면 공연이 이렇게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고양시의 아레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고양 방송 영상밸리,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장안 공공주택 지구나 이런 것이 아주 연계 결합이 되어서 아마 도시 구조와 체질이 완전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 고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의 메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규모에 있어서도 26만 평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와 그리고 지식기반 시설 용지, 연구시설 용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됩니다. 뭐 바이오 메디칼, 미디어 콘텐츠, 첨단 제수 산업 분야 이런 것이 유치될 계획인데 특히 바이오 정밀 의료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지원 시설을 확보해서 바이오 콤플렉스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 토지 조성을 공급이 시작되고 2026년 말에 되면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의 유일한 특례시 우리 고양시에 이런 경기 북부의 지역 경제를 이끄는 제4차 산업혁명의 메카가 되리라는 생각에 우리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방송 영상밸리 부분은 21만 평 규모로 부지에서 방송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주상복합시설 용지 등이 조성됩니다. 내년 말 1차 부지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 말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 자체의 말처럼 방송 영상 분야에 아마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송 영상과 업무 시설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을 감안했을 때 10년간 2조 3천억의 생산 유발액이 예상되고 14,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킨텍스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킨텍스 자체가 원래 지금 현재는 전시 면적이 한 10만 8천 스퀘어미터입니다. 근데 이것이 3전시장이 만들어지면 17만 8천 스퀘어미터로 우리의 아까 글로벌 분야에서도 한 25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6조 4천억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정도로 3만 명의 고향 창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 CJ 라이브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감도로 보시는 것처럼 규모 면에서나 이렇게 주변 환경 면에 있어서는 아마 세계적인 공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고향 특례시에 1호 글로벌 기업 유치라는 개념으로 지난해 제가 오사카에서 우리 CJ 라이브시티와 미국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하나인 AEG라는 기업과 우리 고양시와 3자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5대 전략 중에 하나인 K컬처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데 그 기업이 같이 협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에 CJ 라이브시티와 AEG가 합작회사가 바로 여기 고양시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아티스트들 중에 아주 대단한 분들이 다 이쪽에 와서 공연을 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랜드마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징으로는 뭐 장안 공공주택 지구가 스마트 시티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물론 청년들의 그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여기도 준비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을 유치하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은 바로 한예종이라고 한국종합예술대학인데 그 대학은 서울에서 지금 이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지역에 가기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지역에 지금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에도
아마 교통 편의는 아주 계속 더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6번째 우리 IT 융복합 컨텐츠 클러스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400편 규모로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사실 저런 모양으로 만드는데 여기는 IP 융복합 컨텐츠 클러스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과 그리고 창작자 기관 간에 이게 이제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창작과 제작 유통이 자연스럽게 체험 소비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IP 융복합 공간입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이 공간을 통해서 창작자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작 공간과 그다음에 기업 간 협력과 매개를 촉진시키는 R&D 센터 그리고 IP를 바탕으로 구현되는 장르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 체험실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이 속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클러스터 속에 고향 영상 문화단지, 고향 문화 창조 허브와 함께 글로벌 OTT 이런 등 다양한 플랫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K 컨텐츠 위상도 재정립하고 그리고 메가 컨텐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 나가는데 조금 우리가 한번 기업이 유치가 되고 기업이 이런 생태계를 제대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여건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업이 여기의 환경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들은 각 법령 속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공유재산 매입 임차 시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특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또 관세나 재산세, 취득세 감면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좀 고민되는 내용입니다만 노동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고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 구성에 적용되는 이 규제에 대한 부분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과밀 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환거래 자유 문제, 그다음에 입주 기업에 대해서 혁신 생태계를 좀 조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기업에 조금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조건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그 규모에 못지않게 내용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도 더 확장을 시켜서 오늘 이렇게 제약 바이오 분야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도 뭐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할 그 지원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 2024년에 산업자원부에 최종적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뭐 전국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입지적인 여건이나 지리적인 위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고양시 지역만큼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고양시의 그 경쟁력과 고양시가 갖춘 내용을 잘 담아서 오늘 이 컨퍼런스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